안녕하십니까. 정력가 산책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7강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8강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 지난번 7강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7강의 첫 번째 구절이 공자의 학문을 이미 일부 선생이 간직을 했다. 그 얘기는 개성을 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통에 대한, 여러 성인들 중에서도 특히 공자의 시빅을 갖다가 개성을 갖다가 했다는 그 학통의 얘기를 갖다가 거론을 해서 공자의 시빅을 갖다가 개성함으로써 천지 바깥에 있는 무형외라, 바깥의 형체가 없는 것까지 도통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형지리는 말할 것도 없고 천지 바깥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도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천지 변화의 원리, 우주 변화의 원리를 도통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왕팔캐도와 복희팔캐도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문왕조핵이라, 그래서 거칠 조자에다가 끌 핵자, 가를 핵자를 써서 문왕이 근공간리 진송간태 8개 궤를 갖다가 대강 또는 거칠게 획정을 했다. 그러고 이제 8궤를 획정하면 64개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거칠게 획정을 했다는데 왜 64개는 거론이 되지 않았느냐? 복희팔캐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희팔캐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복희팔캐도는 1수에서 8수까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것이 복희팔캐도고, 문왕팔캐도는 9수까지죠. 복희팔캐도에서 1수에서 8수까지였는데 9수를 지향하는 궤도였다. 그래서 9수를 갖다가 지향을 갖다가 해서 문왕이 복희팔캐도의 한계점을 갖다가 극복하고 또 낙서의 개상을 갖다가 참고를 해가지고 오묘하게 만든 것이 바로 문왕팔캐도다. 그런데 문왕팔캐도도 1수에서 9수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수 지향, 10수의 궤도가 정력팔캐도고 10수 궤도가 완성궤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정력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복희팔캐도에서 문왕팔캐도로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복희팔캐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칠게 갈랐다라는 조핵이라는 말을 쓰고 문왕팔캐도에는 오묘하게 만들었다는 교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핵이라는 말과 오묘하다는 말에 대한 어떤 비교를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복희팔캐도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어서 주역 64개로 말씀드리면 천지빗계라, 천지가 불통이요 만물이 불통인 세상을 갖다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조핵이라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간단하지만 몇 가지의 논거를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낙서를 참고하고 문왕팔캐도를 오묘하게 만들었다. 문왕팔캐도를 오묘하게 만들었는데 그 문왕팔캐도를 보면 천지가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서남의 자리에, 서쪽과 남쪽의 사이가 서남이죠. 서남의 사이에 곤이 있습니다. 곤이 있고 서북 사이에, 서쪽과 북쪽 사이에 건이 있어가지고 건과 곤이 천지 부모가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경이 2800년이라는 구절이 문왕팔캐도가
근곤 부모가 제자지를 못 찾고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은지 정력이 등장하기 전까지 2800년이다. 그리고 정력이 등장을 하고 나서 2007지로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지천택계의 원리가 내포된 정력팔계도는 지천택계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력을 공부하면서 1시간에 불과 2구절 내지 3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8장으로 대역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로 따지면 2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구절입니다. 통간천지 무형지경. 물론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공부하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형지경이라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무형외와 유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형지경은 일부 능지하고 방달천지 유형지리는 부자선지이시니라. 이 구절에서 무형지경과 유형지리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본다면 저 골동자인데 깨뚫어볼 통자로 읽습니다. 깨뚫어볼 통자고 볼간자라고 하는 것은 4명까지 깨뚫어 보는 것이 볼간이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간천지 무형지경은 물론 각설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천지 무형지경을 꿰뚫어 봤다는 겁니다. 천지 무형지경을 갖다가 꿰뚫어 봤는데 없설무자의 모양형자입니다. 모양이 없는 경지, 무형외지요.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7강을 공부하면서 무형외라고 하는 걸 삼극지도와 결부를 지면 신무극의 원리다. 무중벽이라고 하는 것은 일태극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이 구절에서 무형지경이라는 것은 신무극을 보고 말을 합니다. 유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태극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시간에는 신무극과 일태극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8강 공부에서는 무형지경은 신무극의 원리요, 유형지리는 일태극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가 능지하고 저 갈지자가 동사일 때는 행할 행자입니다. 일부가 능히 행하고 그 말입니다. 이래서 통간천지 무형지경은 일부가 능지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의 형체가 없는 경지를 꿰뚫어 보는 것은 일부 기망선생이 능히 행했다 그 말입니다. 각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달천지 유형지리는 모방자에다가 통달할 통자입니다. 사방을 통달했다는 건 공간을 통달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천지 유형지리라 있을 유자 모양 형자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양이 있는 이치 있자니까 이치입니다. 모양이 있는 이치.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양이 있는 이치를 갖다가 두루 바야흐로 방자로 쓰면 바야흐로 통달한 겁니다. 바야흐로 통달한 것은 부자선진이라 정력에서 부자라는 건
공자를 말한다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자께서 먼저 선자 갈지자 먼저 행했다. 그래서 유영지리를 갖다가 바야흐로 통달한 사람은 공자가 먼저 하셨고, 천지 무영지경을 꿰뚫어 본 건 일부 선생이 능히 행했는데, 왜 일부 선생이 능히 행할 수 있었던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자 친필, 공자께서 친히 쓰신 글을, 그 말이죠. 자, 5위장이라 내가 이미 간직하고 있다. 공자께서 쓰신 글을 내가 이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무영회라, 천지 바깥에 형체가 없는 걸 갖다가 통달하게 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 선생이 그냥 통달을 한 것이 아니라, 자, 공자의 학문을 개성했기 때문에, 공자님 학문을 개성했기 때문에 무영지경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또 천지무영회를 통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자께서는 유영지리를 갖다가 먼저 행하셨고, 공자께서 유영지리를 깨달으셨는데 일부 선생은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무영지경을 깨달았다. 그래서 공자와 일부를 비교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공자의 학문을 개성하고 공자의 학통을 개성하고 성인들의 학통을 개성했기 때문에 천지무영지경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이 공자님 못지않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일부 능지하시고 방달천지유영지리는 부자선지이시니라. 공자께서 먼저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뜻은 천지유영지리와 무영지경에 통달한 사람이 일부 선생님을 밝히고 있다. 아까 본문에서는 천지유영지리는 공자께서 먼저 하시고 무영지경은 일부께서 능히 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천지유영지리와 무영지경을 다 같이 통달한 사람이 일부 기망선생이라고 개요를 정리했겠습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듯이 공자의 학문을 개성함으로써 유영지리와 무영지경을 통달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이고 넓은 의미고 또 철학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대상적 사유라고도 합니다. 과학적인 사고겠지요. 그런 과학적인 사고로 가지고는 정력의 구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력은 철학입니다. 한국 역학입니다. 자, 그래서 윤리 도덕서부터 철학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인 범주까지 넓은 범주에서 통관, 꿰뚫어 봐야 정력이라는 건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금기시해야 될 것은 바로 과학적인 눈으로 정력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건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자, 조금 설명을 사족을 붙여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간천지 무영지경 일부능지, 그래서 천지에 형체가 없는 그 경지를 갖다가 꿰뚫어 봤던 것은 일부 선생이 능히 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통간천지 무인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극의 세계고 미래의 후천적인 원리를 보고 말한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주역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뜻을 일부 선생이 통달을 해가지고 선우천 변화 원리를 통해서 미래의 후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됨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통달한 내용을 글로서 드러낸 것이 바로 정력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바로 무극의 세계, 무극의 세계가 무인지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극의 세계를 향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져서 금화정력의 세상에 이르게 되는 그 선우천 변화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력서 얘기가 끝나고 나면 금화교역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금자리와 하자리가 변해가지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금화 1송에서 금화 5송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교역을 통한 선우천 변화 원리를 공부하기 전에 대력서에서 미리 그걸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도를 깨닫는 것이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 보는 것이라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도를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경자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원리적 세계, 무극의 세계고, 그 무극의 세계의 입장에서 일부 선생은 무극의 원리적 입장에서 유형의 세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유형지리만 말씀하시고 무형지경은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엄밀하게 간직해 놓고 있고 엄밀하게 감춰두고 있었는데, 그걸 일부 선생이 능히 통달을 하게 됐다는 뜻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방달천지 유형지리 부자선지라, 공자께서 먼저 유형지리를 갖다가 바야흐로 통달을 한 건 공자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죠. 공자께서 먼저 하셔가지고 천지간에 생장성의 변화 원리를 갖다가 보고 그 이치를 갖다가 설명한 것은 바로 공자께서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봄, 여름을 통해서 생장을 하고 가을, 겨울을 통해서 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생자고 자랄 장자죠. 그래서 봄, 여름은 생하고 장하고, 가을에는 거들 숫자고, 겨울은 간직할 장자지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원리를 갖다가 먼저 깨닫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실천하는, 인간이 가야 될 길을 통달한 사람이 바로 공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천지인을 다 중요시 생각하셨습니다. 천지인을 중요시 생각했는데 주역은 천지인 중에서도 천인관계를 중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인 합일이 중심이었고, 실존적인 삶에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신 거고, 정력도 천지인을 똑같이 중요시 했습니다. 그런데 주역이 천인관계 중심이라면 정력은 천지관계를 중심으로 역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화교역이다, 지축의 변화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하늘의 뜻이 공간에서, 땅에서 어떤 변화를 이룰 것인가를 육갑도수,
간지도수죠. 천간지지의 간지도수로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또 태양정사와 달정사를 중심으로 역도를 설명한 것이 정력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태양정사와 달정사가 땅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태양정사와 달정사 간지도수 원리를 가지고 선우천 변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력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가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유형질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유형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형지리를 공자님이 말씀하신 유형지리를 일부 기망 선생이 물려받아 가지고 무형지경까지 통달을 하게 됐다. 그 무형지경도 공자께서 십익 속에 묻어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달하게 된 것이 일부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두 번째 구절에 오 성제라 부자지 성호 이신저 문학종장은 공부시야요 치정종장은 맹가시야이니 오호 양부자 망고 성인이시니라.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자께서 뭘 십익 속에 간직해 두셨다고 하는 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역개사상편 2장에 주역개사상편 2장에 육효지동은 상급 지도야라. 이 육효라고 하는 것은 한 쾌가 육효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4개 384효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육효의 움직임이 상극지도야다. 그래서 육효의 지극한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상극지도를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입니다. 그러면 성인께서 쓰신 글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있고 나면 상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주역에서 일태극 원리, 태극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태극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서경을 공자께서 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경에 한극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한극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자, 한극이라는 말은 서경에 등장을 합니다. 주역에서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강절이 태극이 무극이요 무극이 태극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에서는 그런 소강절의 견해와 역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무극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정력에서 등장을 시킨 겁니다. 물론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은 소강절입니다. 태극이 무극이요 무극이 태극이다. 그래서
서경에 한극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극에 대해서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조금 경강부회가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천지 무형지경을 통달하다 보니까 십수의 세계, 무극의 세계, 그 무극의 세계가 신무극의 세계입니다. 그 신무극의 세계를 통달하게 됨으로써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과 한극과 태극을 보고 말하고, 무극은 하늘이요 한극은 사람이고 태극은 땅을 의미한다. 이런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시빅 속에 감춰뒀다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감춰뒀다고 하는 것은, 시빅의 내용을 읽으면, 통달을 하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간직해 뒀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형지경에 통달을 하다 보니까 일태극의 원리까지 신무극의 세계에서 일태극의 세계까지 이해가 가게 됐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라 성제라, 탄식을 하면서 성스러움이라. 성스러움이라. 또 성스럽도다. 부자지 성호이신저. 그 많은 성인을 두고 또 공자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건 공자를 보고 말합니다. 공자를 다른 말로 공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자의 성인 되심인저, 공자의 성인 되심인저, 그런 걸 전부 다 일일이 설명한 것도 있지만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간직해 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성제라, 성인이시여, 공자의 성인이시며, 문학종장은, 문학종장은 공구시하여, 공자의 이름이 언덕구자죠. 그래서 이제 이시자에 있기야자라 공구이요, 성은 공이요 이름은 구라 공구시여. 문학종장은 공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을 문자로도 읽고 문체 문자로도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의 문물 제도를 만드는 게 문체입니다. 그 문체를 갖다가 배우고 가르치는 중심이 되는 어른이죠. 저럴 때는 어른장자입니다. 그래서 그 종장은 바로 공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시야이요, 치정종장은 맹가시야이시니. 성인 지도를 갖다가 깨달아 가지고 성인 지도로서 각종의 문물 제도를 만들어서 이상적인 대동사회를 만드는데 중심이 되는 어른은 공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하늘의 뜻을 자각해 가지고 문물 제도를 만드는 어르신인데, 그걸 실천을 하는 것은 맹자라는 거죠. 그게 그 뜻입니다. 문학종장은 공구이시요, 치정종장은 다스릴 자의 정사정자입니다. 하늘의 뜻으로 문물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걸로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이 되는 어른, 종장이죠. 그 어른은 맹가시아이요, 성은 만맹자고 이름은 굴대가자입니다. 맹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맹가시여, 오호라 양부자 망고 성인냐 신이라. 그래서 오호라 두 양자죠. 두 선생님. 이때 두 선생님이라는 건 공자와 맹자를 보고 말합니다. 문학종장인 공자와 치정종장인 맹자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학종장과 치정종장인 두 스승님은 망고의 성인이신저. 정력을 공부를 하다 보면 성통에 대한 얘기를 자주 거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맹자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버금아자를 써서 아성이라고 하죠. 성인에 버금가는 사람이 맹자지, 맹자는 공자와 같이 성인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 오제가 성인에 들어가고 유소수인, 신롱복희, 황제 그 5사람이 성인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역사적으로 이제 잘 알려진 한나라를 세운 우임검. 그래서 그 한나라를 세운 우임검, 언나라를 세운 탕임검. 그래서 이제 우탕이죠. 우탕 기자, 문무 주공, 공자까지 15명의 성인인데 거기에 맹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금아자 성인선자를 써서 아성이라고 불립니다. 잠깐 보시면 저희들이 성경현전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쓰신 글은 뭡니까? 경전이고 경이고, 현인이 쓴 글은 전할전자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전이라고 하면 성인과 현인이 전한 글을 경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전전자를 썼을 때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경전이라고 할 때는 성인의 글과 현인의 글이다. 현인의 글은 전할전자를 씁니다. 성인의 글은 글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서경은 공자께서 쓰셨기 때문에 글경자를 써가지고 서경이라고 하는 거죠. 또 시경도 시 1000여편 중에 공자께서 305편을 갖다가 별도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글경자를 써서 시경이라고 합니다. 주역을 다른 말로 역경이라고 하죠. 공자 성인이 쓰신 글이다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서 상경이다 그런 말을 쓰죠. 춘추를 공자께서 쓰셨으니까 그래서 춘추와 얘기를 합치면 사서 오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통의 얘기가 자주 거론이 되는데 버금아자를 써가지고 맹자를 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성. 그런데 이제 정력에서 일부 기망 선생은 오라 양부자 망고 성인이신저. 그래서 맹자를 성인의 반열에 이제 올려 세워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력의 견해입니다. 정력의 견해고 일반적인 중국 철학사에서 말하는 성인 안에는 맹자가 들어가지 않고 아성이라고 한다.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을 바탕으로 예를 행했던 사람이죠. 공자 철학의 핵심이 인과 예입니다. 인을 바탕으로 예를 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륜의 대도를 밝히셨으니 바로 문학의 어뜸이시다. 문학종장이시오. 맹자는 인을 바탕으로 을을 행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서 중에 맹자를 읽어보신 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왕해양 편서부터 끝까지 맹자의 내용은 인을 바탕으로 을을 행하는 얘기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맹자 철학의 핵심이 인입니다. 그래서 인이 지도가 맹자의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의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의 치도를 밝히시니 치정종장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종장과 치정종장에 대한 얘기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문학종장의 역학적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포함시켜서 아까 제가 또 설명 말씀을 따로 드렸습니다. 하늘의 뜻을 자각해 가지고 그 하늘의 뜻으로 문물 제도를 갖다가 만든다. 그래서 문학종장이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 성제여, 각설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성제여 부자지 성호. 그래서 오라 성제라고 한 것은 감탄사에 대한 얘기고, 공자께서 십이익지하시고 십익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죠. 태극지리를 밝혀서 전하셨다. 태극지리가 유형지리입니다. 일태극의 원리가 유형지리라는 겁니다. 일부께서는 이를 바탕으로 신무객의 이치를 밝히게 되므로 공자의 위대한 성업을 찬미하시고 재차 감탄한 얘기가 바로 오라 성제여 부자지 성호 이신저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고 문학종장은 공구시하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학을 의미한다. 단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역학을 의미합니다. 천도를 인도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 성인이 바로 공자입니다. 하늘의 뜻을 자각해 가지고 하늘의 뜻으로 문물 제도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공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치정종장은 맹가시하여, 그래서 치정종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자각해서 만든 문물 제도를 가지고 왕도 정치를 갖다가 실시를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거기에 어떤가는 어른은 맹자요, 치정은 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원형이정이라는 건 천도지 않습니까? 원형이정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인의 의지를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 맹자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현실사회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른, 인격적 주체가 맹자라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호라 양부자 망고 성인 이신저. 그래서 문학종장 치정종장에 대한 얘기로 문학종장은 공자요 치정종장은 맹자라. 자, 학문의 어뜸은 공자요 정치 원리의 어뜸은 맹자다. 그래서 양부자 망고 성인 이신저. 이래서 하늘의 뜻을 자각해 가지고 도덕 원리를 만들고 문물 제도를 만드는데 역도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어떠면 공자요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어른은 바로 맹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공자와 맹자를 갖다가 망고의 성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대력서로 따지면 대력서의 어떤 끝부분입니다. 대력서의 어떤 끝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대력서의 끝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첫 번째는 성통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 무형지경을 통달한 사람은 일부 기망 선생이요, 유형지리를 갖다가 통달한 사람은 공자다. 그런데 무형지경을 통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공자께서 자, 일태극의 원리를 밝히시고 시빅 속에 자, 묻어두었던 내용을 통달하게 됨으로써 무형지경을 통달하게 됐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지극한 성인 이신저라고 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고 자, 문학종장은 공자요, 또 자, 치정종장은 맹자라 하늘의 뜻을 자각해서 문물제도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공자요,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은 맹자다. 그래서 공맹을, 공자와 맹자를 양부자, 망고, 성인이신저 두 선생님이 망고의 성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 공자와 맹자의 역할을 갖다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한 것이 바로 8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대역서의 내용이 이제 끝이 나고, 다음 시간에는 일부 사실이라고 해서 일부 선생의 학통과 자, 혈연의 내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일부 사실이라고 합니다. 일부 사실이 끝나고 나면 일부 선생의 학문적인 공로를 설명하고 있는 일부 사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서 대역서의 내용이 끝이 나는데, 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력의 내용에 들어가서 15일원과 11일원으로 나누어진 상하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력의 상편은 15일원이고 하편은 11일원입니다. 15일원에서 금화교역, 선우천 변화원리 이런 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간지도수가 어떻게 자, 공간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력에 대한 본격적인 것은 대역서라고 하는 건 서문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내용이 15일원과 11일원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